예,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준비를 총괄할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오늘까지도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미국 언론이 국무장관 교체로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간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잠시 전에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어제 이제 인적 구성들이 발표되고 소식도 이제 어떻게 꾸려졌다는 걸 이제 국민들한테 공표를 했는데, 과거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하고 어떻게 좀 다르는지, 또 조직 구성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그걸 좀 궁금한데, 임 교수님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일단 이제 2000년 그 1차 정상회담, 예. 그리고 2007년 2차 정상회담은 사실 이제 긴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대치, 그 갈등 국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1차 정상회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차 정상회담이 열렸죠. 더군다나 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인 의제를 가지고 또 많은 인원이 그 참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비핵화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가 또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그 3차 정상회담은 이전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정상회담이 어떻든 판문점 남측 지역, 우리 한국 측 영토에서 또 열리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조직과 관련해서도 이제 의제 분과, 물론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각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도 하고 그런 어떤 종합 총괄 조정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예. 어떻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각 그 의제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하드웨어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관련된 의제 그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제 의제를 발굴하고 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는 이 의제 분과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 청와대는 본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궁금한 게 이 본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면 이 본질 문제가 과연 뭔가? 그게 방점이 찍히잖아요, 물음표가. 그러면 비핵화가 분명히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인적 구성을 보면 외교부의 북핵 라인이 빠져 있거든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관련자들이 이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건가요? 외교부의 북핵 라인이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이제 강경화 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NSC 상임위원회를 조금 정편한 듯한 느낌을 저는 갖고, 지금 임 교수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비핵화라는 큰 틀에 맞춰서 목적에 부합되게끔 조직을 제가 볼 때 아주 실용적으로 잘 꾸미지 않았나.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정상회담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저는 잘 편성이 됐다고 보고, 또 이것이 되면은 필요할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신 북핵 기획팀이라든지 또는 지금 빠져 있는 일부의 경제팀 같은 것은 이제 이번에 첫 회담이기 때문에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조직은 비대화한 것보다는 슬림한 조직으로서 회담 목적에 비교적 부합되게끔 인원 편성과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제들 또 워낙 오랜만에 만나고 만남 자체가 너무 어렵게 성사됐기 때문에 의제들이 어떻게 다뤄질 건가, 또 일괄적으로 정말 다음번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큰 틀에서 타결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정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과거에는 한 2박 3일 일정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청와대 쪽에서 하루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제와 일정, 하루라는 어떤 기간, 어떻게 좀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비핵화 의제라는 부분이 북쪽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된 거고,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이제 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뭔가 큰 성과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사도 이제 그 북한에 방문을 하고 지금까지 보여온 것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가 많긴 하지만 예.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관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라는 것도 이미 사전에 의제도 어느 정도 서로가 제시할 수 있는 의제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의제와 관련해서도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한라인도 열리겠지만 예, 예.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된 상황에서 예, 예. 정상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도 예. 뭐 충분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남북과 정상이 만나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지라도 또 뭐 이 한라인을 가동한다든지 예. 또 다른 고위급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가동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틀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 하루 뭐 또 2박 3일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판문점이라는 그렇죠. 그 장소가 예, 예. 사실은 이제 실무적인 회담에 적합한 거지 뭐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과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그 소모했던 이런 그렇습니다. 것을 다 예. 빼고 뭐 만나서 오전에 한 2시간 만나고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필요하면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예. 저녁이어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저녁 회담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뭐 2박 3일 이상의 사실상 어떤 대화라든지 예. 깊은 얘기는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예, 문제는 그런 입장에 대한 입장 정리가 사실 얼마만큼 되어서 나오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 관건이겠죠. 그래요. 그 이제 비핵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미국에 있는 군사정보 저널입니다. 제인스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보고서에서 이 북한 평북의 영변이죠. 평안북도 영변에 있는 경수로를 시험 가동했다. 이게 뭐 유성 사진을 통해서 나왔다. 지난번에 삿발로스 쪽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포착됐다. 이제 이게 무슨 실제 어떤 실험을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관측 동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동향이 나온 배경이야 뭐 둘째치고라도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예정된 상황이고 비핵화 논의 진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나중에 정말 비핵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시설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분들이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길게 설명할 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긴 맞습니다. 한데 저는 일단 그 뉴스의 신빙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요. 아, 예.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을 일단 잠시긴 하지만 잠정적이긴 하지만 유예한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 거기에 부합되게 지금 북한의 어떤 실무자들도 그게 부합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관련된 조치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또는 대화 과정에서 보면 늘 이게 어떤 그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회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늘 이제 그 의심하고 또 관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협상을 좀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정보계통의 사람들이 예. 언론에 이제 그런 정보를 흘려서 분위기를 이제 또 바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북미 관계를 관찰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예. 어떤 북한은 이 핵 관련 활동이 지금은 워낙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해외 순방 중인데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청와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추론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없을까요? 물론 전화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만남할 수 있는 기회가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선 뭐 충분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북 간의 정상 간의 회담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낮고 이렇게 이를테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도 북한에 가는 것보다는
판문점에서 만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 갈 수도 있고 뭐 특히 이제 판문점에 만약에 거기서 만난다면은 당연히 판문점 가기 전에 한국에 오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예. 뭐 어쨌든 제가 볼 때 판문점이든 그런 뭐 어디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북한하고의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그 어떤 의견 조율이라든지 한 목소리를 비핵화라든지 큰 틀에서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사소통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다행히 이제 이번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잘 했고 예. 또 폼페이오 이제 새로 오는 국무장관도 물론 이제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쭉 이제 우리 측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정상 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채널 또 정상 간의 지금까지의 뭐 채널 이런 걸로 볼 때는 예. 아마 잘 되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좀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의제의 큰 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큰 윤곽을 잡아서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할 건가 그 부분이고 그거를 위한 또 실무 고위급 회담을 언제 좀 만나서 할 건가 뭐 시간이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 뭐 한 달이면은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니죠. 시간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나갈 걸로 봅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임 실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전기가 돼야 되겠다. 원칙은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은 이 근본적 해결이라는 것이 역시 비핵화 문제인데 예.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한 번의 회담으로서 마치 이 여태까지의 문제가 일괄 해결된다든지 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 매듭을 갖다가 한 예. 번에 잘랐던 식으로 예. 이렇게 되기는 사실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남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미북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사회의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조율과 금정과 이런 것을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쇳불도 단김에 뺀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은 하나씩 차근하게 좀 예. 짚어가면서 예. 회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약 한 30-40명 정도의 자문단 아까 말씀하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예. 그 자문단에 정부 또는 이제 지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고르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이제 뭐 임동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김대중 정부부터 뭐 쭉 남북 회담을 또는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적절한지는 뭐 그쪽에서 잘 판단했겠지만은 하여간 좀 쓴소리하고 예. 그리고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하는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예.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회담을 해나가는 것이 예. 오히려 건전한 이 발전과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 교수님. 예, 우선 우리 장 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취합하는데 사실 이 취합 과정에서 너무 이제 한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견보다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이게 하나의 장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이제 1차, 2차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보면 아주 좋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남 갈등 때문에 이런 합의들이 잘 이해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북 정책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을 이제 해주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게 크게 이제 큰 핵심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를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 그리고 또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정말 확고한 어떤 계기를 만들겠다는 거. 이것과 관련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이제 읽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좀 남들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인데 예, 예. 사실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도 있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NLL 문제, 그 서해 그 군사 분계선 NLL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꽃게철이라고 하죠. 이제 5월, 6월 달에
서해상에서 남북한 어선이 충돌하고 또 군함이 충돌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제들도 이번에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제 시상 발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시 그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비핵화 부분인데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결국 비핵화는 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하고 이게 동질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안전 보장을 얘기할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예. 북한의 어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을지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완돼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예.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군사적 긴장 완화 얘기도 했는데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얘기를 잠깐 하고 가죠. 이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평년 수준의 어떤 그 훈련 자체는 좀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4월 초에 아마 시작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 20일경에 정확한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이게 우리 쪽에서 먼저 훈련을 좀 줄이자 하고 미국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하고 그 부분은 글쎄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이 한미연합 훈련에 관한 것은 이미 훈련 벌써 2주 전이면은 이미 다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 자산 전개라든지 병력이라든지 훈련 일정 같은 것은 사실은 몇 개월 전, 1, 2년 전부터 사실은 예. 준비를 다 해오면서 그 타임 테이블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원래 계획됐던 당초의 일정으로부터 한 2달 정도 평창 올림픽으로 해서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연기가 된 이후에 한미 군 당국은 아마 제가 볼 때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 4월 1일부터 훈련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일정들은 다 조율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에 무관하게 한미연합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특히 이제 뭐 전략 자산이라든지 예, 그 뭐 부분 제가 여쭤보고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것을 뭐 어떤 장비는 오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사실은 보도를 갖다가 적절한 선에서 놓기로 하면은 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오히려 정상회담이 순조롭고 예. 미국 정상회담, 남북 간의 이런 회담을 앞두고 훈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또는 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예. 점에서 계획된 훈련을 차분하게 그냥 군에서 조용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정부 또 미국하고 어떤 식으로 양해가 돼서 합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한미군 사실 뭐 주한미군이 연합군사훈련 참가하죠. 뭐 본토에서 뭐 병력이 더 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이 한국과의 어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이걸 부인했습니다. 이런 의도는 아니다. 통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이게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된 미국 입장을 이제 관찰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예, 예.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래갖고 미국 국익을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한미군은 미국 국익에 상당히 부합된다는 평가를 그 미 장성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지난해 방문했을 때 그 지금 새로 조성된 그 평택 그 미군 기지를 그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한번 시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다른 그 나라에 볼 수 없는 예, 미군 예. 기지가 그런 얘기를 거기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군 기지에 대한 어떤 그 가치라고 전략적 가치, 네.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외교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백악관에서 부인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제 인적 구성을 보면 외교부의 북핵 라인이 빠져 있거든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뭐 관련자들이 이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건가요? 외교부의 북핵 라인이 빠졌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이제 강경화 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NSC 상임위원회를 조금 정편한 듯한 느낌을 저는 갖고 지금 뭐 임 교수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비핵화라는 큰 틀에 맞춰서 목적에 부합되게끔 조직을 제가 볼 때 아주 그 실용적으로 잘 꾸미지 않았나.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민첩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정상회담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저는 뭐 잘 편성이 됐다고 보고 또 이것이 되면은 필요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방금 말씀하신 북핵 기획팀이라든지 또는 지금 빠져 있는 뭐 일부의 경제팀 같은 것은 이제 이번에 첫 회담이기 때문에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융통성 있게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조직은 뭐 비대화한 것보다는 슬림한 조직으로서 회담 목적에 비교적 부합되게끔 인원 편성과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뭐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준비를 총괄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은 오늘까지도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미국 언론이 국무장관 교체로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간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잠시 전에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어제 이제 뭐 인적 구성들이 발표되고 소식도 이제 어떻게 꾸려졌다는 걸 이제 국민들한테 공표를 했는데, 과거 2000년과 2007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하고 어떻게 좀 다르는지, 또 조직 구성이 뭐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그걸 좀 궁금한데 임 교수님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2000년 그 1차 정상회담 그리고 2007년 2차 정상회담은 사실 이제 긴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대치, 그 갈등 국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1차 정상회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차 정상회담이 열렸죠. 더군다나 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인 의제를 가지고 또 많은 인원이 그 참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비핵화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가 또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그 3차 정상회담은 이전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정상회담이 어떻든 판문점 남측 지역, 우리 한국 측 영토에서 또 열리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조직과 관련해서도 이제 의제 분과, 물론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각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도 하고 그런 어떤 종합 총괄 조정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어떻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각 그 의제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관련된 하드웨어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관련된 의제 그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제 의제를 발굴하고 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는 이 의제분과위원회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 청와대는 본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궁금한 게 이 본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면 이 본질 문제가 과연 뭔가? 그게 방점이 찍히잖아요, 물음표가. 그러면 비핵화가 분명히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의제들 또 워낙 그 오랜만에 만나고 만남 자체가 너무 어렵게 성사됐기 때문에 의제들이 어떻게 다뤄질 건가, 또 일괄적으로 정말 다음번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큰 틀에서 타결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정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과거에는 한 2박 3일 일정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청와대 쪽에서 하루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제와 일정, 하루라는 어떤 기간, 어떻게 좀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비핵화 의제라는 부분이 북쪽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된 거고,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이제 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뭔가 큰 성과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사도 이제 그 북한에 방문을 하고 지금까지 보여온 것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가 많긴 하지만 예.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관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라는 것도 이미 사전에 의제도 어느 정도 서로가 제시할 수 있는 의제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의제와 관련해서도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한라인도 열리겠지만 예, 예.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된 상황에서 예, 예. 정상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도 예. 뭐 충분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지라도 또 뭐 이 한라인을 가동한다든지 예. 또 다른 고위급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가동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틀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 하루 뭐 또 2박 3일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판문점이라는 그렇죠. 그 장소가 예, 예. 사실은 이제 실무적인 회담에 적합한 거지 뭐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과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그 소모했던 이런 그렇습니다. 것을 다 예. 빼고 뭐 만나서 오전에 한 2시간 만나고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필요하면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예. 저녁 이어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저녁 회담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뭐 2박 3일 이상의 사실상 어떤 대화라든지 예. 깊은 얘기는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예, 문제는 그런 입장에 대한 입장 정리가 사실 얼마만큼 되어서 나오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 관건이겠죠. 그래요. 그 이제 비핵화 얘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이